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련된 뉴스 클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과 특히 이제 여가나 그리고 이제 외출에 대한 패션 그리고 시니어 케어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이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바쁘신 분들이 저와 함께 이 뉴스 클리핑을 통해서 시니어 라이프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박용우 의사 선생님의 그 기사입니다. 마음껏 먹고도 살 뺄 수 있죠. 하루 14시간 확실히 굶는다면. 이 내용은 요새 우리들이 잘 아는 간헐적 단식에 관련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제 배가 굉장히 불러야 된다, 배가 고픈 것을 용납하지 못하던 그런 삶을 사시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은 이제 충분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 몸이 쉴 시간을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 라이프의 조명진 대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꼭 공복 시간 최소한 14시간 이상을 확보하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실천적으로는 저녁을 일찍 드시는 겁니다. 한 6시쯤 드시고요. 그리고 좀 소식이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6시야 다음 아침을 8시 때쯤 드시게 되면 14시간을 굶게 됩니다. 이렇게 굶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몸에서 어떠한 이 신체 작용이 일어나면서 노폐물을 없애주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14시간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수년째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몸이 불편함을 느껴서 그 조명진 대표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굶는 것은요, 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녁 시간에 가급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몸무게가 굉장히 집에 있는 생활이 늘다 보니까 늘었는데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소식을 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니어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동시에 이제 잠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잠을 좀 많이 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되면 우리 몸이 이제 그 낮에 있었던 그런 나쁜 것들을 없애면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머릿속도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속에 있는 뭐 100조개 정도 되는 이러한 혈관 속에 흐르는 것들이 막힐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화작용을 하는 게 저녁 시간이고요. 특히 이제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어야 이런 것들 작업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들이 많이 아는 것지만 50대, 60대 성인의 경우에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인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22%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 눈을 깨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쉬고 저녁에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앞에 있었던 간헐적 단식처럼 쉬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푹 배가 너무 부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쯤에 뭐 멈추라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고 또 잠도 충분히 어느 정도 6시간 이상을 잠으로써 이러한 몸이 다시 새롭게 리셋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운동에 관련된 겁니다. 시니어들이 운동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몸을 멋있게 해야겠다, 뭐 몸짱이 돼야겠다 해서 피트니스를 강력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퇴한 직후에는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약 10년 전에 이제 초기 1차 퇴직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운동을 너무나도 과하게 하다가 지금 이제 그 허리 쪽에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징후를 갖고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서서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물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돼서 다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조심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꼭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그 좋은 운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수영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댄스 스포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런 것을 좀 가까이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도 7학년이 넘으셔서 댄스를 시작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굉장히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운동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운동을 하다 보면요, 이 댄스가 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속을 비우는 것, 그리고 잠을 자연스럽게 자는 것, 그리고 몸을 자연스러운 운동, 댄스와 같이 우리가 춤과 그 음악 이런 것들을 그 옛날
부터 보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떠한 그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뉴스는요, 그 패션에 관련된 겁니다. 블랑코드라는 어떤 회사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해서 디자이너 여성복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모델분처럼 어떤 스타일리시한 50, 60 세대를 향한 그런 옷이 나왔습니다. 그 시니어 실버 산업의 구화주 회장님이라고 이제 실버 패션쇼를 우리나라에 뭐 도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전에는 이제 청와대 그 옷의 디자이너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벌써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몸에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냄새가 안 나는 부드러운 옷을 좋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니어 패션쇼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옷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어떠한 구매력도 늘어나면서 점차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리시하면서 편안한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제 와이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정장보다는 편한 옷을 찾게 되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주로 이제 지금 입은 것과 같은 어떤 운동복 이런 것들이 주요 교복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는데요. 그래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가게 되면 조금은 그래도 좀 격식을 갖춘 옷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골프웨어라든지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문양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이런 것까지 가미한 이런 옷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옷이냐, 어떤 브랜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무엇을 그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미 교수님이라고 이제 차이과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어떤 발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다가옵니다. 뭐냐면 시니어의 연계적 소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가를 즐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외출을 하고 싶고 외출복을 구매하고 싶은 순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동선,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그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시니어들의 욕구가 이제 타 연령 대비 특히 베이비 부머나 액티브 시니어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수준이 타 연령 대비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풍족하진 않은데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도 상위 20% 정도는 굉장히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자신을 표현하는 쪽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가에서 건강해지고 외출을 하게 되면 외출복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쪽에서도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매너 모드 설정하기라고 현태덕 기자님이 쓴 글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죠.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면 뭔가 과하고 멋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지하철에서 따로 만약에 크게 울리는 벨소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전화기에서 소리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기사화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기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시니어의 리터러시 이런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개개인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매너 모드를 몰랐던 분이 매너 모드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능에 대한 연구가 되는 초기에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건보 이야기인데요. 장기요양 보호 사업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금액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건강보험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어떠한 그런 중심이 되는 기관인데요.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단기 보호를 나온 배경을 깊이 살펴보면은 요양시설들, 요양원이라든지 이러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재가센터라고 방문하는 투자가 상대로 덜 들어가는 것 사이에 시니어들이 탕로소처럼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든 것이 주야간보호센터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냐면요. 보호자 관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새 이제 치매 환자가 되면 치매 환자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가족이 중요하고요.
노인 돌봄을 하는 집에서 돌보는 가족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굉장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돌보는 그 상대방은 피폐해지기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탕로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 아침에 이제 이송 서비스라고 해서 모시고 가서 또 저녁에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호자 관점에서는 점심 중간에 남는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시간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치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맞벌이 부부라면 굉장히 어렵죠. 회사에 일이 있는데 빨리 와야 되고요. 저녁 시간은 뭐 상상하기 어렵죠. 그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야건보센터인데, 여기서 숙박까지 가능한, 다시 말씀드려서 어르신을 만약에 오늘 이렇게 그 주야간 센터에 모셨다면 거기서 만약에 보호자들이 잠깐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루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숙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을 이제 수급자라고 그러는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기관이 어떤 보조하는 식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점점 더 우리 케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 그 케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족에 대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설정되고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뉴스는 실버 마케팅 핵심 실버를 내세우지 마라라고, 이런 기사가 2021년 4월 20일에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굉장히 눈여겨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버를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는 실버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 당신이 노인이다 얘기하는 것이 금기어가 되는 그런 시절이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정도 전부터는 이게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노인 인구가 이미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20%를 상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5명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실버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생각이 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가하는 좌담회 이런 데서 시니어들을 많이 뵙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분들은 오히려 실버를 전문으로 한, 특화로 한 고령취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아놓은 몰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벌써 2년 전, 3년 전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실버를 대놓고 내세우는 것은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 속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실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좀 지나간 얘기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뉴스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0 플러스 재단의 이봉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67세신데요. 보십시오. 만 나이인데 보시면 굉장히 젊어 보이죠. 제가 이 선생님을 뵌 적이 한 4, 5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그 공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50 플러스 재단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또는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선생님의 애티튜드, 태도가 달랐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어험하고 뭐 왕년에 이런 걸 내세우는 시니어인데, 이봉준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신 자세로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주셨고, 수업 시간마다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느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그 커리어를 그쪽에서 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는 모두에게 처음이라 무섭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아날로그식 취업이 안 통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연세가 좀 많으신데도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특히 직접 뵌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겸손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직장 내에서도 평가가 아주 좋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 시니어들의 모습이 앞으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께서 느낀 것은, 그 전에 아무리 대단하셨다 하더라도
은퇴 후에 그 자세는 처음 배우는 자세로 마치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보조하는 그 역할이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하나 그 수강생들과 공감하고 당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시면서 삶의 궤적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기서화되고 또 이런 선배님들이 다시 나오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그 모습이 점점 가시화되는 것이 지금 2021년 4월 그 한복판에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그 다양한 또 재미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하면서 저 자신이 일단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는구나, 그 속에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학습하면서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환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